커튼과 블라인드 중에서 어떤 걸 할지 색상 선택에 약간의 팁을 좀 더 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테리어 효과를 예쁘게 줄 수 있을까, 커튼 스타일링들을 공간별로 해가지고 1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라이프 주부구단 후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현실 팁은 커튼과 블라인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를 다 완성을 해놓고 커튼과 블라인드 중에서 어떤 걸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물론 생활 스타일 그리고 살림 스타일에 따라서 커튼과 블라인드의 선택의 폭이 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장단점 정도는 또 알아야 선택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장점과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커튼의 장점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보온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커튼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각 공간에 맞춰서 공간별로 분위기를 다양하게 좀 연출할 수 있다는 점, 그 점 또한 장점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커튼을 주름을 잡는지 아니면 이렇게 펼쳐 놓든지 매듭을 지었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인테리어 스타일을 좀 연출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세탁이죠. 많은 분들이 이 세탁을 하기가 싫어서 커튼을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커튼을 매달 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탁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 커튼이 줄 수 있는 장점의 효과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고 한번 커튼을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라인드. 블라인드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빛을 각도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두 번째는 정돈된 느낌,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 블라인드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무실 같은 공간에 블라인드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던한 인테리어 이런 쪽에 블라인드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본인의 집에 그레이, 화이트, 블랙 이런 류의 모던한 느낌이 많다면 블라인드 설치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면 블라인드의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먼지를 좀 수시로 닦아줘야 한다는 점이 또 단점이죠. 그리고 주방이나 이런 좀 습한 곳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장단점은 다 알게 됐는데 나는 커튼과 블라인드를 좀 같이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공간에 그럼 어떤 걸 설치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안방과 거실은 커튼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거실 같은 경우는 가족이 함께 모여있는 공간이잖아요. 제가 커튼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실은 좀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커튼을 이용해 주시되, 암막 커튼 같은 어두운 커튼을 하지 마시고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커튼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는 옷방이나 서재 같은 공간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옷방 같은 경우는 조금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커튼보다는 블라인드로 깔끔하게 느낌을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서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블라인드 또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커튼을 좀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물론 제가 거실 인테리어 할 때 패브릭이 많으면 관리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 번도 빨 생각을 안 하거나 청소를 절대 안 할 것 같은 분들은 이제 패브릭이나 이런 커튼들을 쓰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세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커튼으로 좀 많이 연출을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커튼 스타일링들을 공간별로 해가지고 올려서 당당히 여러분 1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불 세트인가 이런 것들을 탄 적이 있었어요. 그 이불보다 저는 1등을 했다는 게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서 이제 커튼 스타일링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커튼은 소재가 좀 다양한 게 있죠. 뭐 물론 집안 분위기 그리고 본인의 살림 스타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원단 선택이 달라지긴 하는데 이 폴리에스테르가 있고 실크, 뭐 레이스, 그다음 린넨 그리고 암막 이런 커튼류들이 대표적인 커튼들이죠. 우선 폴리에스테르는 주름이 잘 안 생기고요. 빨래 후에 세탁 후에 줄어드는 현상이 없고 건조가 쉽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원단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실크. 이 실크 같은 경우는 광택이 나서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촉감이 좋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다만 비싸고 그 직사광선에 좀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암막 커튼. 이 암막 커튼 같은 경우는 빛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건 다 아실 거고 단열에도 아주 좋죠. 다만 너무 두꺼운 소재의 암막 커튼을 설치하면 공간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생각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스. 이 레이스 커튼은 햇볕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려주면서 내추럴한 느낌을 주게 할 땐 이 레이스 커튼을 사용하죠. 뭐 석 커튼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린넨. 린넨은 이제 마같이 살짝 비춰지는 소재예요. 그 질감이 그대로 드러나서 시원하면서도 또 포근한 느낌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소재거든요. 이 린넨이 컬러감도 되게 예뻐요. 그 린넨 그 원단 자체가 어떤 컬러를 만나도 좀 예쁘게 보여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린넨은 자연스러운 깔끔한 인테리어를 원하시는 분한테 또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린넨의 단점이 있다면 우선 세탁 후에 구김이 많이 가요. 그래서 다림질을 좀 해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예쁜 만큼 관리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세탁을 하면 줄어요. 얘가 원래 세탁하면 안 되는 재질이에요. 드라이 커튼이거든요. 그런데 드라이를 매번 어떻게 드라이비를 내면서 커튼을 빨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서 그냥 좀 길게 주문을 해서 세탁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준 만큼 그냥 사용을 해요. 많이 비기 싫진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린넨 원단 자체가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어쩔 땐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좀 줄어들기도 하고 이래요. 어쨌든 드라이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세탁을 하면 이렇게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서 린넨 커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린넨이 좀 비싸요. 비싼 편이라 100% 린넨이 아니고 또 폴리하고 섞인 그런 린넨을 구입하시는 것도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들로 얘기를 했는데요. 뭐 취향의 차이 그리고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소재 선택을 하시고요. 이제 컬러를 선택해야 할 텐데 컬러는 아까 말했듯이 거실은 좀 밝은 분위기로 가는 게 좋고 침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을 하는 곳이니까 조금 어두운 톤으로 가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색 선택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색 하나로도요 공간을 넓게 보이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별로 신중하게 색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색상 선택에 약간의 팁을 좀 더 드리자면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그 색상 선택 쉽게 하는 법. 그 영상을 보시면 좀 아실 텐데 쿠션, 침구, 소품 이런 것들과 좀 색을 맞추는 거죠. 똑같은 색으로 하던가 같은 계열의 색으로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통일감을 줘서 조금 공간이 더 깔끔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런 인테리어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투톤으로 가는 거죠. 다만 이것도 색 선택을 잘 하셔서 두 색이 좀 조화롭게 어울리는 색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니면 패턴이 들어간 커튼을 또 하시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이걸 그냥 하나만 놓으시던가 아니면 투톤으로 하실 경우에는 하나 정도는 그 단색으로 무늬가 없는 단색으로 넣으셔서 같이 매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제 커튼 선택도 다 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테리어 효과를 예쁘게 줄 수 있을까? 앞에 말했듯이 뭐 매듭을 묶었냐 풀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안방 같은 경우는 제가 가운데에다가 그 커튼색과 좀 비슷한 계열의 색으로 조합꽃을 하나
이제 매치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그 커튼과 커튼 사이가 저는 좀 썰렁해서 이 방법을 써봤는데 의외로 되게 예쁘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방 같은 경우도 커튼 색과 비슷한 소품으로 이렇게 한번 매치를 시켜봤는데 이건 역시 되게 의외로 잘 어울리고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렇게 커튼과 커튼 사이에 가랜드를 매치해 놓아도 예쁘게 또 다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속커튼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속커튼이 있고 없고 차이가 꽤 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속커튼 하나로 겉커튼의 모든 효과가 더 배가 되게 만든다는 것. 그걸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속커튼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하시길 바라고요. 커튼을 하실 때 그 창문 길이만큼 딱 잘라서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미관상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보온 효과도 확실히 아주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창문이 짧더라도 바닥까지 내려오게 커튼 설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이제 저희 옥탑방 커튼인데요. 이렇게 옥탑방 같이 공간이 작은 곳에는 아무래도 밝은 색 커튼을 하시는 게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이겠죠. 근데 저는 투톤으로 갔어요. 투톤을 생각해 보면 항상 그 나란히 두 개가 같이 붙어서 투톤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 두 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공간이 작으니까 저는 투톤을 가되 한쪽은 화이트로 가고 한쪽은 이제 포인트 컬러를 주려고 블루를 이렇게 넣었거든요. 또 여러분에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이 리본 보이시죠? 이 리본을 지금 이 옆에 블루 커튼과 똑같은 소재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길게 얇고 길게 해서 리본을 이렇게 화이트 커튼에다가 묶었잖아요. 그래서 통일감을 조금 더 주게 된 거죠. 이 아이도 있어요. 리본이 보이시죠? 하지만 얘는 또 화이트로 할 수는 없잖아요. 포인트 컬러 하나로 통일을 시켜서 이쪽과 저쪽 화이트 커튼 쪽을 다 리본으로 묶어 놓은 거죠. 이렇게 하시면 또 귀여운 느낌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본을 원단으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저희 계단 커튼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리본 보이시죠? 이거는 선물 포장하는 그런 리본을 그냥 잘라서 제가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세요. 어떠셨어요? 오늘의 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예쁜 하루 되세요.